부동산 PF 리스크를 둘러싼 저축은행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PF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 상황과 관련해서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의 이 부동산 PF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공매 활성화 조처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들에게 토지담보대출 관련 사업장을 경공매할 경우에 경락잔금 대출의 한도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경매대금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낙찰자가 낙찰 후 남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상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까지만 실행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PF 정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까지만 토담대 사업장의 경락 잔금 대출에 한해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초과해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토담대 차주가 한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공여 한도 의무를 비조치합니다.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인데 저축은행들이 이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경공매를 통해서 잠겨 있는 채권을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지 이제 그게 문제이죠. 연말 가서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이제 좀 더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겠죠. 결국 저축은행들의 경공매 활성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올해 개정된 저축은행 중앙액 표준 규정에 따르면요.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행해야 됩니다. 또 공매가는 실질 담보 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서 경공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시장 가격이 장부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 저축은행권의 토지담보대출을 이 PF 리스크에 숨겨진 뇌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저축은행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이 5에서 10% 비중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자금은 시공사 등의 채무 보증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 대출로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기가 악화하면 채무 보증을 선 건설사와 대출을 내준 금융사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브릿지론 단계의 토지담보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관련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였습니다. 1년 만에 3%포인트 넘게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악화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10조 원은 빠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저축은행의 10조 원대 규모의 토지담보대출이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토지담보대출은 브릿지론보다 한도 규제나 충당금 규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PF 대출보다 규제가 느슨한 토담대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고 있는 건데요. 이달 들어서 저축은행 두 곳의 신용등급이 낮아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바로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신용평가가 JT 친해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은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저축은행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축은행 업계 분위기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토지담보대출을 제외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부실만 해도 4조 8천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손실 대응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경공매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과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상당해서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건데요.
저축은행의 지난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3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모든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 기준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유동성 비율 역시 192%가량으로 법정 기준인 100%를 웃돌았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법정 기준보다 13.89%포인트 높게 집계됐습니다. 업권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경공매보다 만기 연장으로 버티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펀드는 약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사그라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